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회의 심연 속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제거하는 어둠의 사냥꾼이다. 인생에 있어 운이란 중요한 존재다. 요시다 씨, 승진 축하하네. 정말요? 행운과 불운을 결정하는 저울에 의해 인간의 삶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행운이 들면 인간은 누구나 들뜨기 마련이다. 레나 씨, 오늘 같이 승진 축하할까?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쭉쭉 마셔. 자, 원샷. 하지만 그 저울은 늘 행운 쪽으로 기울지는 않는다. 화와 복은 마치 꼬인 새끼줄 같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집에서 간호해줄게. 왜 그래? 삶이라 행운이 오면 불행도 오는 법이다. 죽었다! 갑작스런 사고에 인생이 위태로워지면 누구든지 혼란에 빠지는 법. 내가 술을 억지로 먹여서 어쩌지? 이거 설마 살인인가? 이럴 경우에 대부분은 자신의 죄를 마주한다. 하지만 자기 안위를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자들도 있다. 이 여자만 없으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자신의 욕망에 정신이 팔린 놈들은 잊어버리고 만다. 내 딸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다니! 그놈한테 지옥을 보여줘!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도록 하죠. 자신이 방임을 취급한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설령 법의 심판은 피했더라도 어둠 속에서 단죄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벌로 분뇨를 먹이겠습니다. 자, 먹어라. 쭉쭉. 그것이 바로 우리 고문 소믈리에다. 이 몸에 짊어진 업이 부르는 걸까? 어서 앉으시죠. 실례합니다. 오늘도 원한을 품은 의뢰자가 나를 찾아온다. 오늘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은 상당히 초췌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차 드세요. 무슨 용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뜻 보면 병자로 착각할 듯했지만 남자의 눈에는 칠흑같이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을 욕본 뒤 산채로 태워 죽인 금수만도 못한 놈을 죽여주십시오. 그 눈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의뢰자의 이름은 오시마 고로. 아빠, 잘 다녀와. 그래, 하루코도 늦지 말고.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딸이 있었다. 몸이 약했던 아내는 출산의 부담을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여보, 정말 고마워. 최선을 다해 키울게. 안타깝게도 아내는 딸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내가 목숨을 다해 낳은 딸을 깊이 사랑했다. 좋아, 하루코 결혼 자금도 잘 모이고 있군. 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노후는 늘 뒷전이었다. 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하루코 씨는 아빠, 이번 주말에 온천 갈까? 예? 친구랑 놀러 안 가고?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더할 나위 없이 애교 가득한 효녀로 자랐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은 어느 날 갑자기 부서지고 만다. 많이 늦네. 딸한테 무슨 일 생겼나? 불행의 시작은 하루코 씨가 돌아오지 않았던 어느 밤이었다. 의뢰자는 딸도 이제 대학생이라 통금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전화도 안 받고. 하루코, 무슨 일이지? 하루코 씨는 10시에는 꼭 집에 돌아오는 착한 딸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새벽 4시가 됐고 이제 그만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뭐지? 이 시간에 집 전화가?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간 집 전화가 울리는 일은 없었다. 스미토 경찰서입니다. 오시마 하루코 씨 가족분 되십니까? 경찰! 하루코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그렇게 걸려온 전화는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말았다. 경찰의 전화는 하루코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비보였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루코! 의뢰자는 부디 딸이 아니길 신에게 기도하며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절절한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신이 불에 타서 훼손이 심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의뢰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몰라보게 변한 딸이었다. 하루코 씨의 사인은 소사,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고 한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너무나 처참한 딸의 모습과 딸을 잃은 충격으로 의뢰인은 구토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따님이 남성에게 폭력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진실들은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하루코 씨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후 의뢰자는 일도 그만두고 혼이 나간 듯이 살았다. 아직도 범인은 안 잡혔나? 그가 바라는 단 한 가지, 딸을 죽인 범인이 잡히는 것. 하지만 1년을 기다려도 의뢰자가 바랬던 희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언제까지? 난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기다리다 지친 그는 직접 범인을 잡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도 못 잡은 범인의 꼬리를 일반인이 잡을 리 만무했다. 젠장, 하루코. 무능한 아빠를 용서해주렴. 왜 그래, 오시마 씨? 당장의 괴로움을 술로 달래는데 오랜 술 친구와 만났다. 르포라이터인 친구는 오시마 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참 괴롭겠구먼. 참, 그 얘기는 들어본 적 있나? 무슨 얘기? 청부 살인업자가 실지한다는 소문. 당연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의뢰자는 믿지 않았다. 그토록 사랑하던 딸을 생각해서 속은셈 치고 한번 찾아가 봐. 알았어.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그는 그 얘기를 믿기로 했다. 그렇게 그는 필사적인 수소문 끝에 나를 찾아왔다. 그렇군요. 그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나요? 예, 거기까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정도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 전에 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오시마 씨, 이 의뢰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네, 기다리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도 있죠. 그래도 자기 손을 더럽힐 건가요? 의뢰자에게도 각오가 필요한 일이다. 난 살기 어린 시선을 의뢰자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제 경찰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게 무슨... 암 말기랍니다. 의사 말로는 반년밖에 안 남았다더군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하루코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지고 맙니다. 오시마 씨, 그러면 원한도 못 푼 딸은 편히 하늘로 못 갈 거예요. 그 순간 의뢰자의 얼굴이 무섭게 돌변했다. 딸의 원한을 푸는 건 부모의 마지막 도리. 그걸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겠어. 지옥에 떨어져 내 몸이 찢겨도 좋다. 그는 마치 피를 토하듯 목숨을 바칠 각오의 말을 외쳤다. 범인을 향한 끝없는 원한.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부모의 사랑이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슬픔을 달래는 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 앞날이 창창한 여성을 욕보인 뒤에 그 몸을 불태우다니. 인간의 탈을 쓴 극악무도한 악마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이 몸이 짜내주겠어. 어디로 도망가든 기필코 잡는다. 피해자와 유족의 눈물을 걸고. 난 곧바로 정보상에게 의뢰를 했다. 자, 정보를 들어볼까? 좋아. 이번 사건을 어디까지 알고 있지? 무고한 여성이 폭행당해 다 죽었다는 건 안다. 그리고 난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사건의 시작은 그날 밤 10시였다. 오호! 저 여자 죽이는데! 범인은 집에 돌아가던 하루코 씨를 눈여겨봤다. 정신이 나간 그놈은 느닷없이 자전거를 차로 쳤고. 거기 아가씨! 나랑 놀아보자고!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 하루코 씨를 억지로 차에 태워 맹렬한 폭력을 휘둘렀다. 일을 마치고 정신을 잃은 하루코 씨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려고 했지만 아, 귀찮아. 넌 그냥 죽어라. 차에서 빼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범인은 후지오카 타초, 쿄고쿠파의 미치광이었지. 조직의 돈에 손을 대서 파문당한 모양이야. 그렇군. 지금은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 재미를 보고 있다더군. 남에게 해만 끼치는 버러지 놈. 그놈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 가치도 없는 놈이다. 나는 정보상에게 받은 자료로 놈들의 아지트를 찾았다. 엄청난 악취군요. 짐승우리가 따로 없군. 이런 폐가에서 살다니
들깨도 혀를 내두를 거다. 안쪽에는 후지오카처럼 파문당한 야쿠자가 있었다. 이놈들은 뭐냐? 이놈들은 나한테 맡기고 넌 후지오카를 확보해라. 알겠습니다. 루카와도 조수가 된 지 꽤 됐으니 목표물 포획을 맡겨야겠군. 돈 꽤나 있어 보이는데 있는 돈 다 내놔. 지금껏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온 건가? 가끔은 나도 해충방멸에 나서도록 하지. 이성조차 없는 인면수신범은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다. 돈 있는 놈이 뭐가 아깝. 눈이 찢어진 기분은 어떤가? 꽤 특이한 느낌이지. 이 벨트는 철심이 내장돼 있어 안구를 터뜨리기 쉽다. 이런 놈들은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버러지 같은 놈,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라. 그럴 때는 어딘가 신체 능력을 빼앗아 대처해야 한다. 한편 루카와는 놈의 무릎을 박살내버렸다. 무릎을 반대로 접어들이죠. 굉장히 위험한 공격이라 격투기에서는 금지된 기술이다. 그리고 루카와는 이내 양무릎을 박살내버렸다. 다시는 못 일어날 거예요. 내 다리. 버러지한테 보행 능력은 필요 없지. 걸어봤자 배악질이나 저지를 테니. 이렇게 되면 몸을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통각은 상관없게 된다. 바로 그때 오렌지색 머리의 남자가 나타났다. 니놈들은 뭐냐? 난 쿄고쿠파의 쿠가다. 선생님, 이상한 남자가 왔어요. 후지오카는 내가 데려가마. 조직을 배신한 놈은 죽음으로. 어이. 이 남자 뭐지? 식은땀이 멈추질 않아. 애송이, 쿄고쿠파 소속인가? 이놈을 지킬 생각이면 죽는다. 후지오카는 쿄고쿠파가 마무리할 거다. 내놔라!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군.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리 명의재촉하면 쓰나 악한 자를 심판한다. 마음가짐은 같지만 지금은 고문 소믈리에가 나설 차례다. 후지오카를 고문실로 옮긴 나는 질문을 던졌다. 그날 밤 왜 하루카 씨를 공격했지? 상당히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았더군. 말하면 살려줄 거냐? 뭐든 다 말할게. 그래,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냥 몰려라 그런 거야. 아무 여자든 상관없었어. 피해자를 태워 죽인 건 처리하기 귀찮아서 안 들키려고. 그러나 놈이 뱉은 말은 도저히 의뢰인에게 전할 수 없는 말이었다. 루카와 그걸 가져와. 네. 나는 후지오카의 등 뒤에 서서 시키는 대로 다 말했어. 약속이랑 틀리잖아. 못을 손에 쥐고 선단을 놈의 머리에 대고 눌렀다. 약속이라고? 약속은 인간끼리 해야 성립하는 거다. 짐승만도 못한 니놈과 할 약속은 없다. 그리고 나는 본신의 힘을 다해 망치를 내려쳤다. 쇠말뚝에 단번에 놈의 머리 깊숙이 박혔다. 닥쳐! 니놈은 고통에 괴로워할 자격도 없다! 놈의 거슬리는 비명소리를 막기 위해 난 계속해서 망치를 휘둘렀다. 이 형벌은 작전이라고 한다. 고대 중국에서 행해졌으며 보다시피 죄인의 머리에 쇠말뚝을 박아넣는 형벌이다. 흥미로운 건 인간의 뇌는 급소를 피하면 쇠말뚝을 박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다. 아직 세 개째다. 엄살 피우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말뚝을 박으려던 순간 놈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살려달라고? 버러지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군. 쓰레기 같은 놈. 그 약에 자른 머리 통째로 지옥에 떨어져라. 네 번째 말뚝이 박히자 놈은 살 수 없다는 절망에 휩싸였다. 그리고 처리하기 귀찮으니 불태워주지. 고통 속에서 죽어라. 몸에 불을 붙이자 놈은 짐승 같은 내성과 함께 죽었다. 처리가 끝난 뒤 의뢰 종료 안내와 함께 내가 알아낸 정보를 의뢰자에게 보냈다. 감사 인사가 왔군. 오시마씨, 당신은 강하군요. 전국에서 딸과 만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면 내게는 그게 보답이다.